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루에만 8% 넘게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참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사님께서 사실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을 좀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비정상적인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수급의 쏠림도 있었지만은 그 두 배 레버리지라든지 네. 이런 어떤 파생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집중적으로 쏠리는 그런 그림이 좀 과속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어저께 이제 일단 작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딜레마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는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 AI 사이클은 계속 될 거고 아직 버블이 형성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로만 쏠리는 어떤 수급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섹터까지 팔아가지고 넘어가는 어떤 그림이라는 거는 눌릴만 하면 그걸로 받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편안해 보이진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노이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더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쪽보다는 좀 늘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서 미장 같은 경우는 틈새 장세, 그래서 종목 확산 같은 경우가 업종으로 좀 분산이 되는 그림이 좀 나오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분산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맞아요. 하이닉스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도체에서.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미장 역시도 반도체 섹터가 추가 신고가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미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종목 확산, 업종 확산의 가능성을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 궁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늘 뭐 반등이 세게 나오겠지만은 저는 반도체 일변도로 가는 것이 저는 좀 버거워 보인다 아직은 그런 입장 그대로입니다. 네, 반도체만 반등하게 된다면 아마 또 그만큼 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우려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락의 좀 이유를 짚어보자면은 사실 하락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명확한 이유 때문에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또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사님의 또 고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반도체 주식을 팔았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주식에서. 그러면 이제 지수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여전히 1등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머징 마켓에서의 비중이 자체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비중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한국물을 팔게 되고 한국물을 파는데 반도체만 올라가니까 반도체를 팔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도체로만 쏠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상황에서도 계속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니까 그만큼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팔아놓고 이 판 돈을 가지고 국내의 다른 섹터로 들어갔었으면은 노이즈가 좀 덜했을 텐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거는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스페이스X 공모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림을 연상을 시켜본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팔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외국인들은 더 팔게 되고 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원화가 약세가 굉장히 심화가 됐죠.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지금 약한 통화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건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하고 무관한 얘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그 무역 대금, 그러니까 수출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사실 환전을 안 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열심히 팔아대니까 지금 환율에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차분해지는 어떤 그림이 필요한데 때마침 또 어저께 정부에서 그 환해지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연기금에 대해서. 그러면서 환율이 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거하고 미장의 어떤 반응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건데 환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히 안정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만약에 외국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매도를 강하게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의 쏠림이 과했던 측면에서 반도체만 올라가다 보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환율까지 건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본격적인 베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 들어오려면은 반도체가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다시 외국인들이 자금을 반도체 쪽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될까요?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합산으로 1,000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로 봤을 때 급락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밀려가지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늘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지금 2배 레버리지나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힘들어지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10% 정도 빠지게 되면은 소위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매매 리스크도 또 부각이 될 맞아요.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좀 그 숨고르기가 진행이 돼준다면은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더 커지지 않고 지수가 크게 안 올라가면은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 역시도 제한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면서 키 맞추기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시점에서 다시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내년 실적이 됐든 아니면은 뭐 PER로 밸류 계산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 우세해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실적과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전망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늘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간이 저는 더운 기간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유는 여전히 저는 상방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한 달 내지 2달의 어떤 구간을 놓고 말씀드렸을 때는 반도체는 조금 늘어지는 게 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투자를 위해서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스페이스X IPO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표 CPI 발표도 있고 이러한 뭐 빅 이벤트들 남아 있는데 이게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 스페이스X 상장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반응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시면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지수 상승을 억지로 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상장과 같이 큰 회사들이 상장이 되게 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정 별로 안 받다가 이제 반도체 한번 눌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저는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은 상장하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서 만약에 스페이스X가 과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PI 역시도 이번에 만약에 4%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되게 주목할 그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조정의 트리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쪽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이유보다는 조정의 이유가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실제로 뭐 시장의 움직임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들 주목하시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까라는 의문이 있는 반면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시장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AI 사이클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인프라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도 아니고 그죠. 추가적으로 디바이스 확성 국면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네. AI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려면은 네. 앞으로 장기 전망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한데 네. 구간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의 어떤 수급이 좀 다소 과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자닉스는 제가 굳이 팔 생각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 주가가 조정받을 걸 알면서 왜 굳이 팔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는 거는 장기 사이클은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늘어질 가능성 그리고 저것이 실적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급반등한다기보다는 그 이후 하반기 전망이라든지 내년 전망에 대한 숫자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AI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땐 좀 더운 기간에는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보는 거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항상 결국 결론적으로는 AI는 버블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버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다. 다만 대출이나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피곤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AI 내러티브는 역시나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 시장의 문제는 수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어젠 또 기관이 좀 팔았더라고요. 이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내는 시장입니다. 이게 상승을 언제까지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던져본다면은 뭔가 뚜렷한 해답은 없는 것 같은데.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네.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약간의 포모가 좀 들어가 있고 특히 ETF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큰 자금들이 그렇게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자로 해가지고 ETF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 손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100% 손실이라는 건 투자하신 모든 분이 손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약간 포모 심리에 의해 가지고 단기에 큰 시세를 보려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기간적인 측면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잘못하시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전자닉스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만 더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의 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그렇죠. 겁니다. 이렇게 된 이럴 경우에 이제 견디실 수 있겠냐는 거죠. 견디면 되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레버리지 네. ETF 같은 경우는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있지만 그거를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파생 상품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빠집니다. 빠지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란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조정받을 때 현금으로 주식을 사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 기간에 못 사신 분들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막 올라가는 걸 추격하시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고생하실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보니까 증권사에서 SK 하이닉스 막 400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400만 원까지 간다는 거는 지금보다 2배가 더 간다는 건데 이게 달성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과열 국면이 지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실적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의 지속성. 지금 400만 원 제시하는 것들 이제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를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익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을 지금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선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한 수급, 특히 레버리지에 의한 수급이 붙어가지고 올라간 상태에서는 바로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인데 전략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계속해서 저희 마켓 시그널에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너무 잘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시장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영훈 이사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지금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은 좀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식 애매하고 헷갈리고 어려우면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굳이 1년 365일 내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주식이라는 건 투자라는 거는 내가 자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도 방향이 안 잡히면 저도 매매를 잘 안 해요.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지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중순 이후 내내 좀 시장이 불편하다. 그리고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틈새 장세가 열리는 어떤 그림이 보인다면 그쪽으로 집중을 할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있고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더운 기간 동안에 좀 싸게 사보시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또 이게 하락폭 자체가 뭐 8, 9%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올라온 만큼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고 더운 기간 동안에는 조정을 염두에 두되 이 반도체가 포트에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보자. 그리고 약간의 키 맞추기를 오히려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